입니다. 오늘은 12-3 글로벌 촉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촉진 활동을 하는데요. 다양한 설득적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동원해서 자사 제품을 선도하도록 활동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판매 촉진 활동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판매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광고는 광고주가 돈을 내고 하는 것이죠. 대중적으로 알리고 또 광고를 했을 때 높은 침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력이 강하죠. 그리고 비인적 판매죠. 사람이 직접 판매하지 않고 홍보를 통해서 TV 광고, 라디오 광고, 아니면 매체 광고, 공항 광고, 뭐 예를 들어서 나라의 뭐 스포츠 행사식 광고, 뭐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있겠죠. 판매 촉진인데 세일즈 프로모션이라고 하죠. 회사 제품을 사게 하기 위해서, 자회사 제품을 사게 하기 위해서 판매 조건이나 판매 내용을 유리하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권유하는 유인적인 내용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인적 판매인데 사람이 직접 판매하는 것입니다. 인적 대면 판매죠. 아무래도 대면 판매는 유대관계가 구축이 될 수 있고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어서 좋겠죠. 아니면 공중 판매가 있는데요. 굳이 PR을 이렇게 한글로 해보니까 퍼블릭 릴레이션을 정리해보니까 공중 판매입니다. 관계 지금 오타 났습니다. 철자가 지역사회나 단체 등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해서 자사제품을 촉진하는 방법인데요. 비영리적인 형태를 갖는다 하는 내용인데 지금 다시 광고와 홍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한다면 광고는 광고주가 있어서 돈을 내고 하지만 홍보는 돈을 내지 않고 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또한 홍보비가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화에 자연스럽게 끼어 들어오거나 드라마에 끼어 들어가거나 아니면 뉴스에 나오게 하거나 이렇게 노출을 시켜서 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래서 직접 판매자가 사세요하는 광고보다는 홍보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이 있고 경계심도 제거되고 극대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극화가 아니라 극대화인데 철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오타가 두 개나 되네요. 각종 촉진 수단의 주요 특징인데요. 광고인가 인척 판매인가 판매 촉진인가 PR인가 하는 부분인데 광고는 다중을 상대로 하고 인척 판매는 1대1 판매겠죠. 판매 촉진은 다중을 상대로 합니다. PR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데 비용은 광고는 보통이고 인적 판매는 직접 맨투맨 판매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겠죠. 판매 촉진은 고가일수록 많이 듭니다. PR은 보통인데 거의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PR을 위한 홍보를 위한 일부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하는 경우들이 꽤 많죠.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광고는 빠르고 메시지 통제가 가능한데 단점은 효과 측정이 곤란하다. 그래서 얼마가 도움이 됐는가를 효과 측정이 곤란하죠. 인적 판매는 정보 양가치를 즉각적으로 피드백 할 수 있어서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든다. 대신 촉진 속도가 1대1 판매이기 때문에 좀 느릴 수 있겠죠. 판매 촉진은 주의를 끌면 즉각적인 효과가 있고 모방이 쉽다. PR은 다각적인 효과가 있죠. 신뢰도가 높은데 장기적 간접적 효과이기 때문에 통제가 곤란한 어떤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촉진 활동인데요. 세계의 현재 또는 잠재 고객에게 제품의 편익과 가치를 알려주고 자사 제품을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촉진 활동의 목표는 제품 매출의 극대화겠죠. 당연히 매출을 많이 올리기 위한 것이고요. 장기적인 목표는 해외 소비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 활동은 어느 기업이나 글로벌하게 시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글로벌 촉진 활동의 주요 고려 요소는 법률과 세금인데요. 각국마다 광고, 양과 사용하는 매체, 인적 판매에 대한 규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현지를 잘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광고에 대해서 특별세를 부과하는 국가도 있는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광고에 특별세를 부과해 버립니다. 각 나라별로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고 규제 사항과 해당국인데 어린이 대상 광고 같은 경우는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제국, 미국 같은 경우 터치가 아주 심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광고 규제 사항 해당국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언어 문제인데 당연히 언어 의사소통 문제인데 뉘앙스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그 언어에 대해서 잘못 표현하면 잘못된 뉘앙스가 전달될 수 있죠. 또 방언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클라이슬러사가 다티스 파워라는 문구를 썼는데 스페인에 들어갔을 때는 속력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 전혀 다르게 갈 수가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언어 구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모터사는 마타도르라는 자동차 힘과 정렬을 의미하는 것을 담고 있었는데는 현지어로 보니까 살인자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문화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지 문화에 적응이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각국 색상의 의미나 상징 체계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각국이 한 색을 보면서 문화의 다양성 때문에 상징적인 컬러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국의 혐오색 일람인데요. 중국에서는 특히 백색을 싫어한답니다. 백색은 죽음, 상색이다 해서 어떤 장례 치를 때 많이 쓰는 색이다 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라크는 올리브 그린, 종교적으로 토템의 상징이기 때문에 상업 목적 사용이 금기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는 악어가 신성시대에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금기되어 있다는 것이죠. 홍콩 같은 경우는 청색은 비애를 연상하게 한다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말레이시아는 군주가 황제색이므로 황제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주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죠. 이스라엘은 또 불길한색으로 이렇게 혐오하는 그런 컬러들이 각 나라별로 이렇게 있는데 황색을 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시리아는 황색은 죽음을 상징한다. 회교도가 모두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색을 회교도들이 싫어하죠. 이렇게 각 나라별로 컬러에 대한 혐오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촉진 미스인데요. 여기에서는 글로벌은 광고, 홍보, 인적 판매, 판매 촉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결합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촉진 미스의 영향 요인들이 있는데 글로벌 촉진 예산을 얼마를 쓸 것인가, 현지 시장 성격을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고 시장 집중도를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글로벌 제품의 성격에 따라서 고가 제품인가 소비재인가 산업재인가에 따라서도 굉장한 촉진을 하는데 판단의 요소가 따르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소비재 같은 경우는 광고, 판매 촉진, 인적 판매, 공중관계 순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산업재는 인적 판매와 특정 전문 인쇄 매체를 많이 이용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 제품에도 수명 곡선이 있는데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에 따라서 대응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푸시 전략과 풀 전략인데요. 푸시 전략은 내부적인 거고요. 풀 전략은 외부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푸시 전략은
소매업자에 의한 지역 광고가 많이 이용되고 인적 판매가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부적인 내용이 많다. 근데 풀 전략은 외부적인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TV, 신문 등 광고들이 필요해서 외부에서 고객을 흡수하는 전략을 풀 전략이라 하고요. 푸시 전략은 안으로 들어온 고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푸시 전략이라 합니다. 풀 전략과 푸시 전략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글로벌 광고 개념인데요. 마찬가지로 광고주가 돈을 내고 유상으로 하는 광고인데 지금 여기 홍보하고 차이점은 홍보는 무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리고 직접 소구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하는 것들이죠. 글로벌 광고의 목적은 글로벌 판매의 효율성 강화죠. 당연히 많이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글로벌 제품의 특성 및 존재의 인식을 유도하고 결정적인 구매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윤 확대를 위한 거겠죠. 글로벌 광고의 유형은 제품 광고가 있고 기업 광고를 하기도 하고 유통업자 광고를 하기도 하고 경쟁 광고도 하기도 하고 공동 광고, 상업 광고, 공익 광고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 공항에 내리면 삼성 써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제품 광고인가요? 기업 광고인가요? 기업 광고라고 보면 되겠죠.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인지도하고 삼성 인지도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봤더니 삼성 브랜드 인지도가 더 앞섭니다. 재밌는 내용이죠. 그만큼 삼성이 글로벌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광고의 의사결정 과정인데요. 광고 목표를 설정하고 대행사를 선정하고 광고 메시지를 결정을 해서 광고 매체를 선정한 다음에 광고 예산에 책정을 해서 광고를 하고 난 다음 광고 효과를 평가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광고 목표 설정을 하는데요. 주의, 관심, 욕망, 행동 이걸 고려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주의는 제품의 편익 소개하고 관심은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욕망,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메시지가 움직여져야 되는데 광고에 이게 들어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편익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메시지를 어디에 더 포인트를 줄 것인가는 품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광고 메시지 구성 요소인데요. 크리에이티브 테마 결정을 하는데 메시지의 소구점, 메시지의 구조, 메시지의 전달 방법, 메시지의 전달자인데요. 이런 순서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은 뭘까요? 감성에 호소하는 것. 이런 소구를 잡는 것이 대단한 깊이를 파고들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성, 감성, 도덕심인데 요즘 감성을 많이 호소하고 있죠. 결론만 제시한다. 장점만 언급한다. 강조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한다 하는 내용인데요. 생활의 단면, 생활 양식, 증언, 과학적 증거, 상징적 인물, 음악인데 메시지 전달자는 전문의식, 믿음성, 매력이 있다. 크리에이티브 개념은 광고 테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고 주제죠. 뭘 중심 메시지로 갈 것인가. 크리에이티브. 광고 매체를 선정하는데 인쇄 매체를 할 것인가 방송 매체를 할 것인가 기타 매체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인쇄 매체는 신문 잡지 방송 매체는 TV 라디오인데 기타 매체는 5개 광고 해외에는 5개 광고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죠. 우편 광고 그리고 판촉 오늘날에서는 인터넷 광고 디지털 광고가 히트를 치고 있죠. 네이버의 광고 금액이 공영방송 3사 광고 금액보다 더 많아질 정도로 인터넷 광고가 엄청난 활성화를 현재는 이루고 있습니다. 광고 측정 효과인데요. 효과를 측정하는데 메시지를 고객들이 기억하는가 그리고 고객들이 몇 번이나 봤는가 어떤 점들을 기억하는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보기 전과 보고 나서의 제품에 대한 태도는 어떤가 이런 형식으로 광고 효과 측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효과 측정 방법은 사전 사후 내용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 효과와 매출 증대 효과에 대해서 실질적인 경제성이 있었는가를 확인해 본 것들입니다. 광고하기 전 측정 방법은 직접 평가, 포트폴리오 테스트, 실험 테스트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측정 방법은 기억 테스트, 식별 테스트인데요. 식별 테스트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데 어떤 광고를 보았는가 본 기억이 있는 광고는 이런 설문지가 한 번씩 도는 것을 여러분들이 접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광고 측정을 해보기 위해서 그런 것들입니다. 광고 및 광고 위의 변수와 판매량과 관계를 모델한다. 국제광고의 표준화 전략 부분인데요. 표준화 광고 전략의 장점은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규모 경제를 실행할 수 있고 국제적 이미지를 창출하고 통제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현재 국제광고의 현지 정화 전략인데요. 현지 시장에 적합한 광고를 차별적으로 개발해서 이용하는 현지 정화 전략입니다. 미국 소비자는 조작의 편리성, 그리고 일본, 독일 소비자는 촬영, 기능, 디자인 소비자는 카메라에 대한 국가별 욕구가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죠. 미국은 조작의 편리성이 있으면 좋은데 일본이나 독일은 촬영, 기능이나 디자인을 따지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지 적용화 전략의 예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많겠죠. 예를 들어본 겁니다. 글로벌 촉진의 성격인데요.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 의사를 강력하게 자극을 하는 건데 푸시 전략 구조를 이렇게 봤어요. 광고가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장기적인 목적을 갖는 반면에 판매 촉진은 단기적인 전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다. 그래서 푸시 전략은 단기적 전술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판매점 판매 촉진인데요. 호의적인 중간선 협력을 통해서 매출액 증대를 목적으로 프로모션을 합니다. 판매 촉진을 하는데 리베이트를 주거나 아니면 기간제 발행을 한데 하우스 오르간에서 기간지를 발행을 해가지고 잡지나 신문 형태로 기업 간행물을 만듭니다. 아니면 판매점 콘셉트를 하는데 딜러 콘테스트를 해가지고 판매점과 경쟁을 시켜서 판촉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소비자 판매 촉진인데요. 우편 광고나 메일 광고 이런 것들을 쓰거나 아니면 전단을 쓰거나 쿠폰을 발행합니다. 쿠폰은 할인권 쿠폰을 발행하는 것이죠. 아니면 샘플 증여를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수 형태의 국제 판매 촉진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요. 판매 촉진을 위해서 국제 박람회에 참여하죠. 세계 박람회, 사업 박람회, 국제 전람회 이런 것들이요. 종합 전시에 참여하죠. 그래서 종합 경품품을 진열하고 산업 박람회, 국제 박람회 아니면 전문 견본시는 이런 식으로 상업 견적시, 상업 전시회, 국제 견적시 이런 내용들로 진행을 해서 한다는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글로벌 인적 판매인데요. 해외 고객과 직접 면담을 통해서 그들의 욕구나 필요성을 환기시켜서 판매 저항을 배제함으로써 구매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설득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인적 판매이기 때문에 이 점은 정확한 예상 고객을 발견하고 실제 제시가 가능한데 상품을 그리고 즉석 수주 판매 체결이 가능하고 우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장점들이 있는가 하면 제약점은 비용이 과다하다. 돈이 많이 들고 우수한 인력 확보 문제가 있고 순회 방문했어야 되는 시간적 제약들이 있다. 해외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인적 판매에 대한. 인적 판매 과정은 준비, 설득, 거래 이 내용으로 가는데 상식화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본사 파견 판매 인력인데 본사에서 파견하는 경우고요. 현지 채용 판매 인력, 말 그대로 현지 채용하는 것입니다. 제3국 판매 인력인데요. 본국도는 현지 이외의 국가에서 채용하는 판매 인력을 이야기합니다. 국제 공중관계인데 공증이 아니라 공중입니다. PR, Public Relation, 공중관계인데요. 기업과 사회 간의 이상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입니다. 글로벌 공중관계는 직접 소비자가 아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수단을 펼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광고는 광고를 내는 거고, 홍보는 자연스럽게 뉴스나 논설을 형태로 이루어져서 수요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광고보다 오히려 설득력이 더 강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케팅 PR에 이점이 있습니다. 홍보는 신제품 출시했을 때 이런 상품이 나왔으면 뉴스화 시키죠. 성숙 제품의 재포지셔닝에 도움을 되고 제품 범위의 관심 고조를 시킬 수 있고 특이한 표적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중 문제에 직면한 제품을 보호할 수 있고 우호적인 기업 이미지 생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PR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PR은 여러 방법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PR 수단은 뉴스로 만들거나 아니면 최고 경영자가 강연을 나가서 자연스럽게 홍보하거나 특별 행사 그리고 인쇄물의 발간, 회사 PR용 각종 시청각 자료, 공공 서비스 활용 이런 방식으로 PR을 한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프로모션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 없는 강의가 이렇게 힘들지는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 학기가 지금 이제 종강 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2-3 오늘은 글로벌 촉진 관리에 대해서 수업했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